네,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형석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익 투자에 있어서 정보나 내용, 종목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참 뭐라 그럴까요? 네 종목만 안 오르고 뭐 정책주만 오르고 사실 누가 한국전력이랑 뭐 SK텔레콤 이런 거 사고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시장 화려한 어떤 광기가 있었던 하루지만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매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도 여러분들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 양 이틀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시장 사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 못 쫓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도 이 지금 상황에 맞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반도체가 올라야 되고 뭐 2차 전지가 올라야 되고 뭐 바이오만 올라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저는 곧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뭐 관세 협상 뭐 이런 것들 뭐 한번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투자에 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상승 모멘텀이 특별하게 없고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또 관망세와 불확실성이 여전한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정말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다면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또 이런 어려운 시장 어떻게 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서 그 해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숲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는 또 전문가님만의 매매 스타일을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시는데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토마토 시스템. 네, 맞습니다. 네, 또 수익이 났더라고요. 네.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한 4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의 종목들보다는요, 제가 그냥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로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전 종목분들이야 뭐 크게 오른 것도 있고 하지만 4월 달로 한정을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장 한 줄 평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광기의 하루였다. 사실 오늘 뭐 상한가 그리고 뭐 20% 이상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내가 거기에 정말 참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하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정말로 내가 좀 이렇게 소외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는요, 지금 뭐 퓨리오사라는 이러한 종목이 있고요. 뭐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게 AI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뭐 창투사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날들이 곧 옵니다. 정말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팔고 지금 정책주로 가야겠다. 그리고 뭐 대선주로 가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순간부터 좀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말이 가는 길에는 소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이라는 거는 뭐 홀스,
물론 빨리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빨리 가는 길에는 소도 갈 수 있습니다. 좀 느리게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 목적지를 가는 그러한 순간들은 결국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러한 장세가 열려진 지는 한 1, 2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을 계속 매일매일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의심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꼭 그런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시장 흐름이 5년 만에 있는 이벤트가 3년 만에 오면서 그 이벤트가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것뿐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뭐 관세 협상이니 뭐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정말로 내가 배웠던 나의 어떤 상식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해안을 가지고 투자했던 종목군들이 좀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그거는 이제 100% 확신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 팔고 몰빵할까요? 지금 집 팔고 뭐 할까요? 뭐 집도 안 팔려요. 그렇죠? 몰빵도 못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좀 잘 보내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투자에 좀 집중을 하자. 저는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4월 14일 날, 지난주죠.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AI 관련된 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종목 한 주 만에 다음과 같은 성적을 보여줬죠. 자, 이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 또 상승.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36.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매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꼭 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윗꼬리들이 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와 저항 부분들이 일단은 잘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또 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나우아이비가 만약에 상한가로 닫힌다라고 하면은 토마토 시스템도 다시 움직일 거다. 뭐 이러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군들의 어떤 흐름들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단기로도 오늘 토마토 시스템으로 수익 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러한 그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금쪽 같은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4월 7일 날이죠. 4월 7일 날 여러분들한테 또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지금 뭐 정책주, 뭐 필요사 AI 관련해서 뭐 AI 쪽이 뭐 활발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AI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 왜 이런 AI 관련된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공백이었어요. 자, 이 공백이었다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한 3, 4개월 동안 있으면서 혹은 그 전부터 R&D에 대한 그러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사실 AI 쪽에 대한 그 성장이 더뎠죠. 하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어떤 그 대권 투자들의 어떤 AI 관련된 투자 여기서 100조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무슨 200조를 투자한다 이런 식의 어떠한 투자에 대한 즉 돈이 몰리는 섹터가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시장에 함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흐름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한번 보면요. 제가 요 그날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그날 박스권 이후에 상승. 그리고 지금 보시면 딱 11선에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내일 분명히 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솔트룩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솔트룩스를 가지고 있다. 혹은 나는 솔트룩스를 지금 새로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큐 찍고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내일 바로 공략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트룩스에 대한 종목에 대한 또 궁금증, 매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사실 그 점에 2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만 제가 76개의 VI를 선보였는데 사실 너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좀 안 보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던 VI들이 그 일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 18개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각 종목군들이 대부분 VI 상한가 이런 것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잡았던 전문가다.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시장. 사실 지금 이 시장을 굉장히 잘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섹터,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했던 논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논리보다는 어떠한 팩트보다는 임팩트가 지금은 강하죠. 사실 팩트보다는요, 지금은 임팩트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더 센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든 싸고 그런 것들은 약간의 뒤로 물러나 있고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지 혹은 이 종목이 누구와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만 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 시장의 한 부분이고 투자의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조금 더 자신 있는 시장이 저는 이런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되고 혹은 그 이후로 어떠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에서는 저의 시장, 즉 다음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다음 시장을 준비하겠다. 사실 이러한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 힘듦의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저의 시장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매매했던 종목들 보면요. 사실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지난 요날 종가 매매를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관련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날 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여기도 이게 11선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솔트룩스도 11선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한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짧아 보이지만 거의 7, 8%의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고요. 그다음에 에어레인 같은 경우도 이날 종가 매수를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러한 매매들 좋아하시고 그리고 어떤 내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종목들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에어레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꿈비 같은 것도 사실 저는 이것도 정책적인 정책주죠. 근데 저는 이렇게 박스를 그어두고서 이 아래에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도 나왔지만 지금 전환사채 지금 여기에 있는 세력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2일인가 11일 날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비를 오늘 매도를 했지만 꿈비, 그러니까는 지금 솔트룩스
그다음에 꿈비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매매 관점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서 오늘 아세아 제지, 신신제약, 팩트, 토마토 시스템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이러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내용을 담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보자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국회 세종시 이전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성신양회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세종시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배치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근데 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하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이렇게 딱 보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의 또 이런 형식의 돼 있죠. 여기 이쪽이 뭐 야라고 하면은 이쪽이 여잖아요. 근데 여기에 충청도가 딱 끼어 있어요. 이 충청도가 끼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체적인 대통령 선거를 한번 봤을 때 이 충청도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바로 캐스팅 보드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 중원을 잡는 자가 바로 이 대권을 잡아가는, 대선을 잡아가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종시라는 부분이 단순히 지금 뭐 용산 여기서 용산 대통령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를 가느냐 뭐 하느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지금 서로가 지금 야와 여 둘 다가 이쪽에 대한 그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것이 지금 세종시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 이쪽은요 조금 더 다른 테마들보다는 좀 더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대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겁니다. 세종시를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중원을 끌어안아야 대권을 잡는다라는 이 대명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보다 좀 어떠한 다른 테마들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 세종시 이전 테마죠. 자, 그러면은 각 여와 야의 어떤 그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책 테마를 볼 때요. 대선의 정책 테마를 볼 때 이거를 딱 보시면 어떤 게 잘 가냐라고 보면 잘 움직이냐라는 걸 보면은 여와 야의 어떤 그 공통된 아젠다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파워풀하게 가고, 단순히 야당에서 하는 것과 여당에서 하는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그 대척점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종목은 그렇게 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당과 여당이 함께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꿈비를 다시 한번 언급드린 이유가 바로 꿈비는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여와 야가 한껏 둘 다가 공통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야당, 이쪽이 여당.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죠. 후보는 세종행정수도 완성하면서 충청 선택으로 민주정부 탄생을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하면은 세종의 행정수도를 완성해야지만 충청도의 표심을 얻어서 민주정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자, 보시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충청권. 그래서 지금 세종의 집값도 막 오르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세종 쪽에 충청도 쪽에 어떤 표심을 자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에 질세라 여당에서는 권영세 당대표께서는 국회 세종 완전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의 어떤 결단을 맺겠다. 뭐 이런 말씀도 했었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세종의 의사당 지문을 설치하면서 수도권 분산 행정 효율화. 자, 그런데 약간 야와 여의 어떤 어감이 살짝 다르죠. 여기서는 정부라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여기는 여기가 총론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강론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정치 질서, 수도권 분산 행정 효율화, 약간의 그 아랫단을 좀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그 아랫단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지고 있다. 뭐 이거는 제가 방송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음과 같은 야와 여의 어떤 흐름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성신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세종시 가려면 어떤 걸 짓고 물려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시멘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성신양의 공장이 부강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세종특별시 부강면 이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아세아 재질, 아세아 시멘트 뭐 이런 것들보다도 성신양해가 더 올랐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 예전에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인가가 하여튼 저기 국힘에서 서울을 김포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김포에 있는 그 종목군들이 크게 오른 적 기억나시죠? 지금 약간 그런 흐름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오래는 가지 않지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되는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언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정책 테마, 정치 관련주들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급등락이 심해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속상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주말에 한번 좀 계속해서 방송도 있고 하다가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때 제가 폭삭 소가수다의 어떤 8회를 보는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둘 다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속상하지 않아야 더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정치 테마주나 이런 걸 할 때는 서로 속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 너무 급등락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 내가 좀 자신 있는 부분만 하시고 아니면 안 하시면 돼요. 안 하면 손실은 없어요. 물론 해서 수익도 날 수 있지만 뭐 그 반대적인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래서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종시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상승을 했다. 지금 요거는 좀 주봉입니다. 일봉으로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차트가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음에도 자 이렇게 올랐음에도 퍼로 PER로 한 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쪽이 눌려 있다가 지금 이슈와 함께 그다음에 임팩트를 몰고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디서 내가 자르고 가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 이전 테마는 여야의 주요 쟁점인 만큼 계속해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인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속상함을 좀 무릅쓰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이 종목의 변동성을 말미암아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영석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종시 이전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신신제약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예비 후보와 엮이면서 네. 정말 오래간만에 오늘 시세를 뿜었던데 네. 그런데 제가 또 재무제표를 보니까 작년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네. 무슨 제약이라고 붙은 애들은요. 네. 일단 실적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바이오처럼 어떠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 돈을 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약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적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변동성이라는 게 주식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물론 종목에 변동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변동성은 있으되 이거를 내 스스로 이 깜냥이 돼야 돼요. 이 깜냥이 돼야지만 이 깜냥이라는 거는 내가 변동성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차트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내가 어떤 견딜 수 있는 멘탈적인 부분이 갖추어진 분이 해야지 뭐 1%만 빠지면 이 종목 난리 났네. 2% 오르면 이 종목 폭등했네.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이 변동성이 있어야지만 저희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절대로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신신제약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하나하나 다 지금 보시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치를 다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이 세종공장 있죠. 신신제약에 세종특별시 소정면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로 세계 최초 마이크로 닐 기술 주모 사실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죠. 세종시에 있다. 신신제약이 지금 세종시에 있고 그리고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 너무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한번 여기서 만들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N자형의 강한 반등. 그러면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딱 만나는 여기가 1대1의 비율을 하는 게 하나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횡보한 이러한 구간과 그리고 상승한 구간이 1대1로 매치가 되는 부분이 이 종목의 어떤 목표가를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다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신신제약 내일 여러분 한번 매매 좀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 성신양에는 일단 2번 이상이에요. 이상. 두 번이나 상한가 나왔죠. 근데 신신제약은 오늘 처음 상한가가 나오고 거래대금도 오늘 웬만큼 나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신신제약이 더 매매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거나 재밌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상하지 않은 매매하시려고 하면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신제약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N자형의 강한 반등을 또 보여준 만큼 내일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형석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네. 오후장 들어가지고 갑자기 크게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봐야죠.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창투사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창투사 관련해서 이게 투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쪽도 야와 여의 어떤 색깔이 바뀌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창투사 봤을 때 이제 야당과 여당의 어떤 지금 동시대, 그러니까 둘 다가 또 미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이재명 예비 후보 발언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감한 투자, 돈 쓴다는 거죠.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한다. 그리고 R&D 예산 대폭 확대. 제가 어떤 의도가 보이는 그 정부나 어떤 그 단체의 그리고 개인의 어떤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 그랬죠? 바로 돈을 얼마만큼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쪽에 투자 그리고 R&D 예산 그리고 여기 다 어디에 투자한다에 대해서 부분이 다 나와줬고요. 그리고 국힘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말을 또 정리를 해보면 과학기술 그리고 기초연구 지원 강화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한다. 일단은 이쪽에다가 돈을 쓴다라는 게 지금 하나의 어떠한 두 야당과 여당의 어떤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AI가 잘 가고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바로 투자한다기보다는요. 바로 창투사의 어떤 펀드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투사들의 어떠한 그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LB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투자했던 AI 투자가 조금 더 그 이제 성과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필요사 여기에는 필요사의 어떤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보면 필요사 AI, 메타더텀 AI치, 워버이, 공동설계 협업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어떤 뉴스 플로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세미5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필요사 같은 경우는 워보이랑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그 AI 칩이 있는데 이 칩을 같이 디자인 솔루션 하는 게 바로 세미5입니다. LB 인베스트먼트가 세미5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어서 지금 LB 인베스트먼트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강하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MB 같은 경우에서는 대주주 지분이 거의 70%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통 물량도 적은 상황에서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나우 아이비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뭘 더 찾는 거죠. 이제 필요사 AI에 받다가 그럼 거기에 파생되는 그러면은 필요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또 업체가 또 무엇이냐?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한 8부 능선은 7부 능선은 넘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LB 인베스트먼트, 자, 여기 구간이죠. 사실 이렇게 지금 바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B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대한 부분들, 매수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이영석 믿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통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오늘 수급이 몰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LB 인베스트먼트인데요. AI 투자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투자의 끝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다. 다만 상승으로는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어려운 시장이지만 전문가님의 네. 수익률은 좋으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나는지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4.
자, 1, 2, 4 기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황금봉도 있죠. 황금봉, 자, 그다음에 뭐 조스, 그다음에 오늘 1, 2, 4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황금봉 같은 경우는 수급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한가 간 종목군들 통해 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고 1, 2, 4는 내가 매수 라인에서 어떤 눌림에서 사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저는 요 세 개를 다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은 뭐냐? 1은 매수가다, 2는 매도가, 그리고 4는 바로 어떤 그 매수 라인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군이 바로 3빌리언도 있었고 그리고 미트박스도 있었는데 이 두 종목 한 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날 말씀드렸죠? 이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음과 같이 제가 요 화요일 날 방송을 했으니까 월요일 방송을 했고 화수목금 다음과 같이 이제 신고가까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미트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월요일 했으니까 화수목 이것도 한 번에 또 급등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서는 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 11선에서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간외에서는 4에서 6%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1, 2, 4가 표시되는 혹은 황금봉이 표시되는 종목군들은 좀 다른 종목들과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파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항상 60선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 그리고 요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이게 1라인이고 매수니까 이게 1라인, 이게 2라인, 그 다음에 3번. 이게 손절 혹은 2차 매수 라인을 보면 되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황금봉이 나왔다라고 해도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할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되면서 이 구간 또 매수되고요. 사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저는 이러한 종목군은요. 한 내일 정도는 조금 더 좀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라인을 많은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1번 라인에서 매수, 2번 라인에서 매도라고 하는데 저는 요 구간 바닥 이 아래에서 올라올 때 60선이 우상향을 하고 그리고 요 라인에서 올라올 때는 밑에서 올라올 때는 이게 저항 라인이 되곤 하지만 여기서 돌파가 되면은 그 다음 요 중간 라인까지가 다시 한번 내가 갈 수 있는 목표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저는 이걸 응용을 하잖아요. 응용을 하는데 저는 요 구간을 이걸 다시 매수 라인을 잡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상승과 하락. 이게 요 부분만 한다고 해도 벌써 5% 이상, 한번 5% 이것만 해도 15%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시면 여기서 60선에서 황금목 나오는 건 매수 라인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매수가 되면은 여기를 매도 라인을 보거든요. 매도 다시 되면은 여기서 지금 쌍봉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내일 다시 이 하락에 대한 돌림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까지 한번 내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종목 주목할까요? 네, 내일 주목할 종목은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더전비즈원이 한 570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걸 지금 할증 발행을 합니다. 할증 발행을 했고요. 이 할증 발행을 했다는 것은 지금 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더존비즈온이 투자할 수 있는, 즉 현행법상 비금융사에서 가장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투자한 것이 바로 14.99%거든요. 15% 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존비즈온도 이 인터넷 뱅킹에 대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주은행도 그동안 지방은행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핸디캡을 더존비즈온을 통해 가지고 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망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확장성이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더존비즈온이 가지고 있는 회원사와 그리고 데이터와 이런 부분 통해서 중소상인들, 왜냐하면 더존비즈온이 세무로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세무 관련 같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누굴 통해서? 바로 제주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확장성을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다시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음봉을 보여줬어요. 음봉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보시면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져 있는데 조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업사이드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주은행 좀 비중 있게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과 내용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앞에 제가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매매나 습관들, 매매 관련 기준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관련 자료들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 영상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더존비즈온의 투자가 결정된 제주은행입니다. 비중 베팅도 가능한 확실한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내일장에서 눈여겨서 보되 흐름에 따라서 또 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